자, 오늘 제가 3시 25분까지 전체 할애가 돼 있고요. 자, 이 특강은 우리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초동철의 스포츠 X 파일이라는 그걸 제작하는 컨텐츠 민주주의라는 회사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앞으로 제작해가지고 우리 서대문 구청의 유튜브에 올리고 제 프로그램에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누구나 그 사람은요 성공하길 바라죠. 스타가 되길 바라고 명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명품 스타가 되기 위한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 언론인이 보도가 됐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TS 방탄소년단이 금년으로 몇 년 된지 아세요? 데뷔? 10년 됐습니다. 경제 효과가 얼마인지 아세요? 41조 8,600억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데뷔 10년 된 BTS는 지금 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식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로 속속 몰려들고 있어요. BTS가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에 41조 8,6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어요. 2019년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곡 한 곡 빌보드 차트 1위가 돼서 공식으로 1조 7천억 원이라는 거라는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가장 많은 경제 효과를 이룬 사람은 누굴까?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김연아 선수 피겨.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회 때 228.56점이라고 하는 최고의 점수로 5천만 국민은 행복했고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때 경제 효과가 5조 원. 2012년에 자크로케 IOC 위원장이 IOC의 전설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피겨는 사실은 비인기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저는 52년 동안 체육기자를 하면서 애국도 나가고 많은 애국 기자들을 만났을 때 애국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The Korean excellent country. 너희들이 남북한만 하나가 되면 통일만 되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국민이라는 얘기를 전 많이 들었어요. 김연아 선수. 우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2011년 7월 7일 남아공 더번에서 따왔어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홍보대사였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IOC 위원들이 줄을 서고 사인을 받을 정도 있으니까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항상 이 대회에 있을 때마다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할 때 맨날 그래요. 나는 자신감, 집중력 얘기를 많이 해요. 2011년 더번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난 뒤에 프레스센터에서 이 홍보대사 명명식 있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한테 물어봤어요. 김연아 선수 너 자신감, 집중력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저요 6살 때부터 피겨하면서 몸으로 터득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선수예요. 맞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컨피던스입니다. 컨피던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3C입니다. 자신감. 두 번째가 컨트롤입니다. 우리 박찬숙 감독이 있어요. 우리 박찬숙 감독은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우리나라 여자 농구의 전설이죠.
우리 그 LA 올림픽 때 은메달 따냈고요. 75년 콜롬비아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 때 우리가 5위를 차지했는데 미스 월드 바스켓볼 상을 받은 대단한 감독입니다. 저는 그 지난 3월 29일 여기서 창단식을 때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박찬수 감독이 이거 여자 농구팀 감독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때 이성원 총장을 처음 봤는데 이성원 총장은요 저도 연세대학교 출신입니다만은 이성원 총장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뭐 저보다는 후배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뭐 6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할 때 그때 연세대학이 아주 최고로 아주 좋았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자신감 그다음에 그 컨트롤 있어야 조절 능력입니다. 선수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조절 능력, 컨트롤. 세 번째가 집중력입니다. 영어로 컨센트레이션.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3C입니다. 묘하게 C라는 단어가요. C라는 시작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유익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1948년 런던 올림픽하고 스위스 상무로 했죠. 동계 올림픽. 예?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은 이거 다 아시죠? 우리가 1948년 그 스위스 생물의 동계 올림픽부터 런던 올림픽부터 우리가 37번을 그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129개를 따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안현수라고 하는 그 쇼트랙에 이 선수가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따냈는데 이 선수는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했어요. 그래서 빅토르 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아직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배기에 있어서는지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해요. 배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러시아로 귀환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시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리고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따낸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하나에 은메달 하나밖에 따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그 최고의 그 올림픽 영웅 가운데서 누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느냐? 뭐 송기정 선수는 그때는 일장기를 따고 했고요. 그때 뭐 양정모 선수,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 따는 양정모 선수라든가 박태원 선수도 있고 사격의 진종훈 선수는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따낸 선수도 있고요. 뭐 참 많은 선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가 누구예요? 김연아. 아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그 컨텐츠 민주주의가 지난 2월 24일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우리나라 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뭐 송기정 씨, 뭐 황영조, 그다음에 뭐 이 손흥민 선수는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올림픽에 출전을 못했어요. 지난 2012년에 사실은 그 올림픽 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월드컵만 나갔어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저녁 8시에 페루와 우리 A매치 경기 갔는데 그 탈장 수술을 해서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더니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 올림픽 영웅 가운데는 최고의 선수였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역시 대단한 선수였고 경제효과가 5조 원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는 김연아 선수의 공이 혁혁하게 있습니다. 지난해인가요? 결혼했죠. 자기보다 5살 아래인 고유림인가 하는 가수 결혼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가 누구냐? 김연아 선수가 1,000억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박세리 선수.
LPGA에서 그 25승 박세로 선수가 두 번째로 많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승엽 선수 뭐 이런 선수로 돼 있습니다만 그만큼 김연아 선수가 IOC 전설이라고 하는데 그 선수가 항상 이 얘기가 자신감, 집중력 얘기를 많이 해요. 두 번째 그다음에 그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 때 그 펜싱에 그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때 나이가 21살밖에 안 되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에페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펜싱 협회도 깜짝 놀랐어요. 박상영이 어떻게 결승전에 진출해? 결승전 진출해가지고 헝가리 계절하는 아주 백전노장의 선수고 대결했어요. 에페라는 종목은 전신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에페고요. 이 몸통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플로레. 그다음에 사부르라는 종목은 상반신만 공격하는 것이 사부르입니다. 그 펜싱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3라운드. 그러니까 9분 동안에 먼저 15점을 따내는 선수가 승자가 되는 것이 펜싱의 그 룰이에요. 근데 이 박상영 선수가 10대 14 한 점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펜싱협회에서도 결승전까지 가려고 생각을 못 하는데요. 이 선수가요. I can do it. I can do it. 계속 I can do it. I can do it. 그래가지고요. 15대 14로 계절한 백전도영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따냅니다. 이건 올림픽이에요. 정말 대단한, 저도 놀랐어요. 저도 27번 올림픽을 취재했습니다만은 그런 역전으로 금메달 따낼 수 있는 것은 이건 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끝나고 나서 박상영이라는 선수 이름을 찾아보면은 그 선수가 경기 중에 I can do it, I can do it 하면서 계속 I can do it, I can do it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김연아, 박상영 선수로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10년 칠레 산호세 벌써 13년 전 얘기입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은 있을 겁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에서 탄광 지하 700m에 붕괴되어 가지고 그때 칠레에 지진이 났어요. 33명의 사람이 광부가 그 700m 갱도에 갇혔습니다. 근데 69일 만에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귀환합니다. 69일 만에 지하 700m 갱도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예? 대단한 뉴스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33명 가운데는 5명은 하도급 광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갱도가 무너지니까 그 하도급 광부들은 막 뭐 어떻게 살기 위해서 막 파내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체력이 쇠진되면 그건 일찍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33명 가운데 54살의 우르수아라는 광부가 32명의 광부를 설득을 시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다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2명의 사람 광부가 그 우르수아라는 사람의 얘기에 따라서 그 절대 체력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참치하고 연어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방법에서 아주 뭐 저녁 하루가 되면은 기도드리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반 스푼씩 먹습니다. 반 스푼씩. 예? 하루에 반 스푼이요.
69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왔을 때 다 백신 맞았잖아요. 백신을 왜 맞았나요?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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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물론 수분이 한 70%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백신 맞을 때 수분에 대해 줬나요? 아니죠. 백신은 세포에게 항체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는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3조 개에서 7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 근데 세포는 여러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에는 킬러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왔을 때 그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왜 맞느냐? 그 세포에게 항체를 넣어주는 거죠. 균이 들어오면요, 이 킬러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킬러 세포가 그 균을 잡아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요, 그 바이러스라든가 균한테 이기지 못해요. 그럼 지면은 안 되면요, 폐렴으로 오죠. 폐렴으로 오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팔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뇌가 하나 이상해도 살 수 있지만 폐렴이 걸려서 폐가 없어지면 숨을 못 쉬면 그건 이 세상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세포로 돼 우리 몸에는 3조에서 7조 개의 그렇게 굉장히 많은 세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백신을 맞는 게 뭐냐면 그 세포에게 항체를 넣어주는 게 백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상식적인 겁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69일 동안 반 스푼씩 이 참치나 연어를 먹어가지고 되겠어요? 17일 만에 12kg가 체중이 줍니다. 왜? 세포는요, 영양분이 들어와야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영양분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을 갉아먹어요, 세포가. 그거를 식이현상이라고 합니다. 식이현상이라 해요. 그래서 우린 가끔씩요, 단백질을 먹어줘야 돼요. 그거 먹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야만 우리 세포가 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킬러 세포가 우리 몸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네 몸을 네가 사랑해라. 네 몸을 네가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네 몸을 네가 사랑해라. 지금 생각하니까 바로 그 얘기였었어요. 이거예요. 오늘 이 특강을 들으신 분이요, 우리 있는 이 세포를 위해서 이따금씩 단백질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세포가 건강하게 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거 왔을 때 킬러 세포가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69일 만에 모두 생활이 되죠. 생각해보세요. 지하 700m에서 갱도가 무너졌는데 33명의 광부가 69일 동안,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화가 나왔습니다. 33라는 영화, 실화입니다. 실화. 33라는 영화가 됐던 거죠. 뭐냐? 정신력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인마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어는 게, 그가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이 말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이야, 맞아요. 칠레 산호세에서 있었던 광산 갱도 700m에서 33명이 60골 만에 귀환한 얘기. 좀 세 예를 제가 들었죠. 네 번째, 2018년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11살부터 16살까지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그 동굴 탐험을 갑니다. 여름방을 맞아서 2018년은 러시아 월드컵이 한참 열릴 때예요. 11살부터 16살까지 12명의 축구 선수들,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찬다웡이라고 하는 코치의 인솔로 동굴 탐험을 가요. 근데 그 찬다웡이라는 그 코치는요, 9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10살에 중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중노릇을 하고 수도를 하다가 환속해가지고 코치가 돼가지고 그 야생 멧돼지라고 하는 11살부터 16살까지 유소년 축구 팀을 데리고 방학이니까 동굴 탐험을 갔어요. 근데 동굴 탐험을 갔는데 우기가 온 거예요. 우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물이 차죠. 어딜 나가요? 동굴에. 야단 난 거죠. 전 세계가 또 이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이 특히 유소년이니까 11살부터 16살까지 12명의 선수, 코치가 13명이 그러니까 지금 그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뭐 그냥 발칵 주입한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이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가 또 나와 있죠. 케이브라고 하는 영화도 제작이 됐습니다. 그 찬다옹이라는 코치가 대단한 코치입니다. 나이는 25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11살부터 12살의 선수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어요. 그 역시 스님을 하면서 참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우리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12명의 선수들을 갖다가 달랩니다. 걱정하지 마. 전 세계 잠수부들이라든가 뭐 수중 탐험가들이 다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가져가 뭐 음식이라든가 과자도 선수들한테 줘요. 네? 역시 체중을 먹을 게 없으니까 체중이 2kg나 3kg 정도 빠집니다. 전 세계에 내노라는 잠수부라든가 수중 탐험가들이 몰려가지고 그 어느 동굴에 지금 그 이 갇혀 있는지는 모르는 실종자를 결국 18일 만에 찾아내요. 그때 그 태국의 내비실 그 해군 수색대 한 사람이 찾다가 사람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죠. 하여튼 18일 만에 결국은 태국 그 야생 멧돼지 유소년 축구팀은 모두 생만이 됩니다. 전 세계 뉴스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한참 열릴 때 피파 국제축구연맹 회장인 인판티노 회장이 그 와라 특별 초청을 했어요.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 와라. 그런데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실화이기 때문에 2019년에 태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동굴이 루옹이라고 하는 동굴인데 그 루옹을 그 세계 관광지로 개발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태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8일 동안 그 동굴에 그냥 물은 차가면 차오르죠. 비는 죽죽 내리죠. 그다음에 제가 네 번째 그 지금 그 세계적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섯 번째는 2018년에 노벨상을 받은 일본의 교토대학의 혼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옵디보라고 하는 폐암 신장 주사약을 그 26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 시중에 내놔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 노벨상 받은 분이 있는데 아신 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노벨상 받은 거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는 딱 한 분이 노벨 그 상을 받았어요. 일본은 28사람이 받았습니다. 노벨씨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노벨. 예? 맞습니다. 스웨덴 사람입니다. 노벨씨가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노벨씨가 스웨덴 사람이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면서 1896년 12월 10일에 6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896년은요. 그 근대 올림픽이 열린 제1회 올림픽이 1896년에 열리죠. 근데 그해 12월 10일 63세 세상을 떠나면서 그래서 노벨상은 12월 10일에 시상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그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평화상 받고요.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6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평화상이 있고요. 경제학상이 있고 그다음에 문학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으로는 물리, 화학, 의학 6개 분야에 그 노벨상을 주는데 그 12월 10일 그 노벨씨가 세상 떠난 그 12월 10일에 그 수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번 보니까 한 13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거 13억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 이 노벨씨가 그렇게 돈을 엄청난 돈을 많이 그 벌고 자기가 세상 떠날 때 이 많은 돈을 우리 인류 문화, 인류 사회에 많이 공헌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12월 10일에 그러니까 매년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하게 되고 12월 10일에 수상하면 그 수상자는 내가 어떻게 발명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 기자회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2018년에 그 교토대학의 혼주 교수가 옵디보라고 하는 폐암 신장약을 26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결국은 그 옵디보라는 치료 주사약을 만들어냈어요. 그 92년에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상한 분자가 하여튼 뭐를 이렇게 막 뭘 잡아먹는 거 같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주 교수가 야 요거 이상하네. 그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큐리오시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6년 그 26년 동안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용기는 영어로 카울리지잖아요. 그다음에 도전, 챌린지 도전하고 그다음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20년 동안 컨티뉴어스 지속적으로 6가지 단계로 해서 26년 만에 옵디보라고 하는 자기는 그 폐암 심장약을 그 만들어냈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일본 사람은 28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고요. 미국의 383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노벨상을 받을 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제가 예를 들고 이거 다 그 여러분들이 제 특강 끝나고 나서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보면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녹화 끝나서 그 서대문 구청의 유튜브나 제 유튜브를 보면은 이 내용을 녹화해서 제작해서 그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슬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수 감독이 굉장히 꼭 귀담아 들어야 할 2020년 6월 26일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 22살 최숙현 선수가 어머니에게 밤 12시에 엄마 이 나쁜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투신 자살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최숙현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 선수 생각을 하면요 눈물이 나요. 22살 먹은 그냥 감독이 뭐 잘못했다고 때리고 가혹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팀 닥터도 때리고 말이에요. 선배도 때리고 말이에요. 지금도 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 밥 많이 먹는다고 체중을 냈다고 빵 20만 원어치 사다가 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토하게 하고 말이지. 그 최숙현 선수가 너무 맨날 저녁에 맞고 그냥 뭐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하니까 대한체육회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진정서도 6기관에 8번이나 진정서 올렸는데 어느 한 군데도 최숙현 선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가 6월 26일 밤 12시에 엄마한테 엄마 이 나쁜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 보내고 투신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날 거예요. 감독 코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계속되잖아요. 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그러고 나서 뭐 발칵 뒤집혔죠. 뭐 스포츠 윤리센터 만들어 지금 그 우리나라는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건 사건 나면 뭐 해요. 그러고 좀 지나가면 또 싹 없어져요. 나는 우리나라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도자는 말이죠. 보통 지도자를 감독이나 코치를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타이전에 사람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성.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 인성.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인성의 3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많이 알아야 돼. 공부를 좀 하고 많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랑도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슬픔도 알고 정이 있어야 되고 지켜야 할 예의. 그러니까 정의가 인성의 기본 요소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갖춰야 할 인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놈은 재능은 있는데 저놈 인성이 안 됐어. 너 사람 되기 전에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성. 두 번째가 이제 정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도자는요, 그 감독 코치들은 재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헌신. 영어로 커미트먼트. 박항서 감독이 2017년에 베트남 가가지고 영웅이 된 게 바로 이 헌신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축구에서 이 영웅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배려. 그러니까는 그 선수들이 다치고 뭐 해외 전지 훈련 가게 되면은 코치는 좋은 좌석에 가잖아요. 선수들은 에코노미석에 있고 이제 그러면 코치가 감독이 부상당한 선수에게 자기 좌석으로 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배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오해가 잠깐만 생기거든요. 지도자가 되려면요, 선수로 자꾸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코치나 그 감독이나 선수 간에 불화가 안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가
컨시스턴트라고 일관성이요. 일관성이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거는 자신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게 7가지. 그러니까 우리 박찬수 감독 알았어요? 다 갖추고 있죠. 우리 뭐 박찬수 감독은 뭐 세계적인 우리 감독인데, 근데 우리 이성원 청장님, 우리 지난번에 5월 20일에 김천에 있었던 여자 농구팀 했을 때 그 정욱체전에서 그 금메달 따면은 서대문구청 내에 카퍼레이드 하겠다는데 그게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전국체전이 지금 금년 10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요. 거기서 우승하면 오픈 카퍼레이드를 전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하군요. 사실은요, 이 뉴스만으로도 사실은 이거는 재미있는 뉴스예요. 그런데 진짜 정체전에 서울 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서울시 농구 여자 농구팀은 이 박찬수 감독한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정체전에 가면은 강팀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금메달 땄을 때 카퍼레이드를 한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사건. 뉴스에 올라갑니다. 역시 이성원 청장이 아주 훌륭합니다. 하여튼 지난번 5월 20일 그 김천에서 열렸던 그 농구 대회 버스 탔을 때가 왔던데 그때 응원 오셨던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가셨었군요. 이야, 저는요 여자 실업팀이 있는 걸 몰랐어요. 여자 그 프로는 6개 팀이 있잖아요. 주로 지금 언론도 그냥 프로 6개 팀에 대한 기사를 내주는 박찬수 감독이 그 평생 자기가 그 감독, 물론 국가대표팀 감독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팀의 감독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그 서대문구청의 감독을 맡았다고 그래서 와 보니까 이성원 청장이에요. 이성원 청장은 제가 연대 그 같은 동문이고 또 학생 회장할 때 아주 잘했기 때문에 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역시 이성원 청장이 실업 농구팀을 갖다가 창단했구나. 참 대단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박찬수 감독이 아마 그 부담 좀 가지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요? 박찬수 감독 어때요? 네, 이성은 청장님께서 좀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실업팀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선수들 정말 큰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박찬수 감독에게 힘을 불어주세요. 그래서 전국체전에 금메달 땄다 하면은 이거 뭐 카퍼레이드가 서대문구청에서 있다. 지금 우리 20세 이하 그 아르헨티나에 했던데 우리가 4위를 차지했잖아요.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그 환영식도 해줬습니다만 2019년 폴란드에서 열렸던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가 그 준우승 차지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한테 1대3을 져서 그 시청 앞에서 환영대회하고 카퍼레이드를 하게 돼 있었어요. 카퍼레이드 5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취소시켜 버렸어요. 저는요, 전 여야 보수 진보 아닙니다. 왜 취소시켜요? 그해 매주 토일은요 광화문에 맨날 데모했는데, 아니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50분 동안 딱 코스돼 있는데 1시간 전에 딱 취소시켜서 내가 왜 취소시켰더니 청와대에서 하지 말래요. 구시대의 카퍼레이드 웃기는 소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미국 어디까지 다 가면요, 만약에 맨체스터시티가 우승을 차지했다면 그 도시는 지금도 수십 번이 나서 환영을 한다고. 이게 우리보다 뛰어난 국가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스포츠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KBS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땐 그랬지 해가지고 옛날 내가 했던 프로그램을 옛날 무슨 고물로 생각. 내가 그랬어. 그게만 왜 그땐 그랬지?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랬다고. 너희들 생각이 좀 달라. 스포츠는 편안함이 없는 거야. 예? 미국이 4대 스포츠가 우승을 차지하면 그 도시가요, 시민들이라서 환영 얼마나 신나요. 예? 국민 통합 아닙니까? 그때 그 5월 20일 저 모자 쓰신 분, 내가 그때 뵌 것 같은데
갔을 때 버스로 와가지고 응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나잖아요. 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 6가지 예를 들어서 한 것은 뭐 사건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선수들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그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냐? 다 좌우명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그 성공할 수 있다. 그 일반인들이 직장인 여기 시청 공무원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시청 전부 다예요? 예예예. 그 명품이 될 수 있는 또 스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외모입니다. 어피어런스, 외모. 외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3A라고 그러는데 이게 외모예요. 어피어런스 영어로 외모가 굉장히. 두 번째가 능력이죠. 능력. 에빌리티. 능력 맞아요. 세 번째가 애티튜드 뭐 태도. 어피어런스에서 뭐 얼굴이 아주 뭐 성형 수술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맞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무슨 말이야? 옷이 날개다. 옛날엔 거지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깡통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바보들 다니는 거지가 많았어요. 잘생긴 거지가 얻어먹어. 이야, 그게 바로 어르신들이 옛날에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맞구나. 그게 맞는 거야. 그 어르신들 얘기한 게 다 그렇게 맞더라고요. 세 가지요. 제가 이 남산 로타리 클럽에서 그 뭐 중소기업하는 회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영빈 칠라호텔에서 점심을 그 와서 한 40분만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을이었기 때문에 특강을 하고 난 뒤에 그 회장님은 한 중소기업의 오너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이제 가을이 됐으면 이사 선임해야 되는데 어떤 면을 이렇게 보시나요? 그랬더니 놀란 게 스마트해야 돼요. 회장님은요. 역시 스마트해야 돼요. 능력 첫 번째가 능력이 아니에요. 스마트해야 돼. 우리 이성훈 총장님은 7개 국장이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이는 어떤 거 봐요? 스마트.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직원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저 친구 아주 괜찮아. 호대도 괜찮고 말이야. 그러면 인사 처리되면은 인사 부장한테 올라가요. 그 친구는 어때?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주 능력도 있고요. 그래. 근데 뭐 사람들하고 사이는 괜찮냐? 하여튼 밑에 후배들 밥도 잘 사주고요. 아주 짱입니다. 야 그래? 인사 카드 가져와봐. 맞는 얘기예요. 저도 벌써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저 이름을 알고 그렇지만요. 지금 경기장에 가면 물론 그 아이디 카드 있지만 아이디 카드 없이 가면요. 이렇게 제대로 입고 가면은 어디서 오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지만요. 잠바떼기 입고 가면요. 티켓 있어요? 절로 가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게. 예? 호텔에 가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제네시스예요. 반짝반짝하죠. 쫙 가면 벨보이가 가지고 여기 되시죠. 조금 언제 가면 저체가 되시죠. 그게 현실 아니에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 뭐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단적으로 뭐죠? 교육이요. 많이 배우는 겁니까? 교육은 한마디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교육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입니다. 오늘 특강을 들으신 분이요, 내일부터 아마 청장님 달라질 겁니다. 복장도 달라지고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예. 자, 그러면 제가 3시 25분까지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단어 퀴즈 제가 여기 이거 제 돈입니다. 제 돈. 깜짝 퀴즈 그 상금 10만 원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한 분도 없어요? 예? 예? 아니 손 들어보세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예? 나오세요. 한 분이시네. 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두 분밖에 없어요? 예, 지금 후회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손을 나오세요. 먼저 나오세요. 네, 들어주시면. 나오세요. 예, 예, 두 분 나오세요 앞으로. 예. 예, 나오세요. 우리 선수들. 네. 자, 자, 저, 마지막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예, 한 분. 네, 지금 예. 예. 나오시겠어요? 네, 네. 지금 나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5분인가요?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5분이 지금 그 깜짝 퀴즈의 정답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먼저 어떤 분이 정답을 맞히실 분지 그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자, 1번이 누구시죠? 그래. 뭐 순수해? 저 선수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죠 정답이? 스마트요. 스마트.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감입니다. 맞추셨네. 맞췄어. 이름은 홍소리입니다. 홍소리입니다. 홍소리. 네. 맞아. 지난번에 잘했지. 자, 우리 홍소리 선수 그 정체전에서 꼭 우승을 차지해서 카퍼레이드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3시 20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원 총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예. 자, 수고했어요. 제 강의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열강해 주신 우리 최동철 대기자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정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또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들이 앞으로 자신의 그 진로에 대해서 어떤 좀 각오로 일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지 또 인생 선배로서 좋은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52년 동안 대기자로 일하시면서 많은 걸 경험하면서 좋은 사례도 좀 소개해 줬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정말 이런 강의가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 제가 덧붙여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이시영 박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강의 때 말씀하셨는데 딱 한 단어입니다. 소식다동. 적게 드시고 많이 걸어라. 그래서 올해 90세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평소에 먹던 양의 90%를 먹지 말고 10%만 드시래요. 80대이신 분은 80%를 먹지 말고 20%만 드시라는 겁니다. 생명에 지장 없대요. 근데 이게 가장 장수하는 데 비결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래오래 사시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6가지의 중요한 철학을 몸에 딱 체화시키셔서 더 크게 성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신 최동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명사 특강에 참석해 주신 주민과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